아리랑 스페셜. 독도 봉우리의 지명을 자국 명칭으로 장명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교도통신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竹島は国際法的にもそれから歴史的にもこれ 100% 日本の固有の領土であると、政府がそういう見解を持っているということを示すということですね。で、総合的な判断としてこの竹島の日には政務官を派遣することに決めたと。 일본이 독도 문제를 전담키로 한 신설 부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충내실 산하에 독도 문제를 다루는 전담 부서를 둘 경우 우리나라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竹島は戻ってきておりません。何としても戻さなければこれは戦後が終わったとは言えない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일본 초등학교 5, 6학년이 사용하는 모든 출판사의 사회 교과서에 일본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했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역사는 가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산 증인들의 증언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On the easternmost tip of the Korean peninsula, more than 87 kilometers from Ulleungdo Island in Ulleung-gun, Gyeongsangbuk-do Province, is where Dokdo Island is situated. This is where Korea's day begins. Dokdo consists of 2 volcanic islands and 36 smaller rock formations. In the past, Korea lost its sovereignty over Dokdo. Nowadays, the territorial dispute over the island is raging again. 누구나 알고 있듯이 독도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들이 거주하며 대한민국의 해안경비대가 지키고 있는 우리 땅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광복 70년을 맞은 오늘날까지도 일본은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호사카 유지 교수와 동북아 역사재단 독도연구회의 연구 결과를 통해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역사를 왜곡하면서까지 일본이 얻고 싶어하는 이 섬. 일본은 도대체 왜 이 섬에 대한 욕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일본 쪽에서는 오키섬에서 독도까지 먼저 단시 갔는데 이틀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 독도에 묵고 거기서 또 낚시도 하고 또 물개 간치도 잡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울릉도로 넘어갔죠. 그리고 1905년 정도가 되면 이제 로일 전쟁을 시작했던 일본이 독도에 대해서 바로 그 발틱 함대를 감시하기 위한 만류를 독도에 설치하겠다. 이렇게 해서 전쟁용 기지로 독도를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는요, 독도라는 것은 독도라기보다 그 주변의 바다, 그리고 바다 아래에 있는 해저 자원, 이런 것을 일본이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The current economic value of Dokdo is estimated at over 11 billion US dollars because of its unlimited marine resources and underwater mineral reserves. One such underwater resource is methane hydrate, which is known as a new alternative energy source of the future. Dokdo is known to have more than 600 million tons of methane hydrate. That is enough for Korean citizens to use over a period of 30 years. 이 메탄하이드레이트는 드라이 아이스처럼 고체 형태의 에너지인데요. 이거를 변환을 하게 되면
집에서 쓰는 그 도시가스와 같이 가스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 독도 인근 해역에는 우리나라가 한 해 쓰는 천연가스 양을 약 200년 동안 쓸 수 있는 양인 6억 톤의 양이 매장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200년이나 쓸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다 보니까 이거를 돈으로 계산하면 약 150조 원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 독도의 영유권을 우리나라가 현재 가지고 있으면 이 150조 원의 메탄하이드레이트 에너지가 우리나라 것이 되는 것이고요. 일본의 영유권에 독도가 들어가게 된다면 일본 것이 되기 때문에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바로 메탄하이드레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가진 메탄 하이드레이트와 독도 인근의 풍부한 수산 자원. 일본은 독도의 이런 경제적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이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면서까지 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Shimane Prefecture, Japan. It's the closest Japanese territory from Dokdo. This is a small office in front of the Shimane Prefectural Government Building. It puts on display materials supporting Japan's territorial claim over Dokdo. これ竹島、ね、日本側はいろんな理由なり根拠を持って竹島は日本の領土ですと。で韓国側は韓国側で、またいろんな過去の文献だとかを、持ち出してきて、竹島は韓国の領土ですと言ってるわけですけど、はい、まず3つ触れたいと思うんですけども、1つは日本はですね、もうすでに江戸時代から、実際に竹島ですね、竹島に渡航、移り島を含めた渡航をしてたという事実ですね。それからもう一つは明治期に入って日本政府が無主の地と、竹島っていうのは無主の地ということの中で明治政府、当時日本政府が決めて、それを島根県が編入をしたというふうな事実。それともう一つは戦後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を含めた中でラックスマン協定の中で、一度も韓国が竹島に関して、領有した事実はないんだというのが大まかなところ3つがですね、日本が竹島が日本の領土であるということをですね、主張する根拠の中の領域だ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ね。他にもありますけども、基本的にそういうふうな3つの3点というのは大きな要素だと思いますね。Japan's claim, posted on the website of its foreign ministry and publicized through diplomatic efforts, can be summarized into 3 parts. 일본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가 독도의 존재를 인지하기도 전인 17세기 중엽부터 일본은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했고 1905년에는 무주지였던 독도를 일본 땅으로 편입하기도 했습니다. 17세기 이전에 이미 영유권을 확립한 땅을 두고 1905년에는 무주지, 즉 주인이 없는 땅이어서 취했다는 일본의 주장. 과연 믿을 수 있는 걸까요? 일본은 먼저 17세기 중반에 독도에 대해서 영유권을 확립시켰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1905년에서는요, 일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독도는 당시 무주지, 바로 주인이 없는 땅, 또 말하면 극적이 없는 땅이었다. 그래서 일본이 먼저 독도를 장악했기 때문에 선점을 해서 1905년부터 일본 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였다라는 이야기를 1905년에는 무주지였다, 주인이 없는 땅이었기 때문에 일본이 잡았다. 이것은 고유 영토론라는 것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자체가요. First, let's take a look at the historic records made before the 17th century. Although Japan claims that Korea knew nothing about the existence of Dokdo, the historic evidence suggests otherwise. The oldest surviving records of Korean history
called Chronicles of the Three Kingdoms, say that in the year 512, when Usanguk, or the state of Usan, was annexed to Shilla, Dokdo became part of Shilla's territory. The Memorabilia of the Three Kingdoms, which was written by monk Il-yun in 1285, says the same. Then where was Usanguk, mentioned in the records, located? This is King Sejong's treatise on geography. It says that Usan and Murung Islands were located closely from each other in the East Sea and could be seen on clear days. Japan claims that Usan was in fact Jukdo Island, which was located not far from Murung, which is known today as Ulungdo Island. Could this be true? Let's take a look at Ulungdo Island. This is Jukdo Island, seen from Ulungdo. It is visible from here anytime, even on cloudy days. But this is not the case with Dokdo. The island cannot be seen on cloudy days. The production crew visited Ulungdo 3 times. Each time, Dokdo was not visible. These photos were taken from Ulungdo on clear days. Dokdo is shown clearly in the distance. Then let's take a look at the Japanese materials. This revised complete map of Japanese lands and roads was drawn in 1779. It shows Dokdo clearly. But there is something written between Dokdo and Ulungdo. It says, seeing Korea is like seeing the Oki Islands from Izumo, Japan. Earlier, in 1667, the same statement was made by records on observations in the Oki Islands. It says that seeing Korea from the 2 islands, Dokdo and Ulungdo, was like seeing the Oki Islands from Izumo of Japan. Therefore, Japan's northwestern border was marked by the Oki Islands. Many other Japanese historic records and maps, such as an ancient map of Korea and the general route map of 3 countries, says that Dokdo is Korean territory. 특히 17세기 중반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했다라는 일본 주장에 대해서는 이것은 완벽한 허위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대단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17세기 말에 그 도토리본 자료에서는 그 독도 자체가 도토리본 것이 아니고 일본의 어떤 지방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공문서가 나와 있고 바로 독도는 조선 땅이다라는 결론이었고요. 그리고 1870년의 문서에서는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부속이다. 이렇게 외무성의 공식 자료가 남아 있고 그리고 1877년에 일본 중앙정부의 문서에서는 울릉도와 그 밖에 있는 한 섬, 바로 독도는 본방 일본과 관계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내지 말아라. 그것을 면심해라. 라는 문서까지 남아 있습니다. 기타 일본의 공식 지도를 보면 울릉도하고 독도가 조선 영토다라고 기재하고 있는 곳, 혹은 일본 그 전식 지도에서 울릉도 독도를 완전히 삭제한 지도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그거는 과거, 특히 1905년 이전에 일본이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였다고 하지만 그것이 명백한 거짓이다라는 것을 일본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는 자료들이 대단히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For 468 years,
Ulongdo Island remained uninhabited under King Taejong's repatriation policy. 거기에 이제 외국의 특히 일본 외국의 노략진들이 그 울릉도를 기점으로 그 동해안이나 남해안을 침범했기 때문에 외구를 막아야 되는 필요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범죄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범죄자들이 울릉도에 도망가는 경우가 많아서 이 섬을 가장 잘 다스리는 방법은 이 섬을 주민이 살지 못하도록 아무도 살지 못하도록 하는데 3년에 한 번씩 강원도와 그다음에 경상도 지역에서 번갈아 가면서 수색과 토벌을 하면서 그 지역을 관리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조선왕조실록 문헌에 다 나와 있고요. 조선시대에는 3년에 한 번씩이고, 그다음에 고종시대에는 2년에 한 번씩 울진만호, 월송만호죠. 월송만호하고, 그다음에 삼척 영장이 1년마다 교대로 그 지역을 수색과 토벌 정책을 펼쳤습니다. While Ulongdo stayed uninhabited, Japan's military government Edo Bakufu issued a navigation license for waters off Jukdo or Ulongdo. But there was a problem in the document. There were only 4 signatures by the Bakufu elders on the license instead of the legally required 8. 그 8명 정도의 노준이라는 그 일본 장군의 그 보좌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당시 8명 정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모두가 도장을 찍지 않으면 발급을 못했던 그러한 면허를 4명만 도장 찍고 발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뇌물 정치가 대단히 있었기 때문에 도토리본 사인들이 뇌물을 많이 주고 불법적으로 그러한 면허를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그래도 1년 기한의 면허였는데 그 도토리본 사인들은 그것을 갱신하지도 않고 70년간이나 복사해 가면서 또 계속 뇌물을 주면서 그렇게 무마하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면허 자체가 완벽한 그 불법 면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7세기 이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일, 바로 안용복 사건입니다. 1693년 도토리본 어부들은 울릉도에 접근했을 당시 안용복을 비롯한 40여 명의 조선 어부들이 어로 활동을 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일본 어부들은 조선 어부들과 논쟁을 벌였고 결국 안용복과 박어둔을 납치해 도토리본 호기국 요나고항으로 되돌아갑니다. 하지만 이 울릉도 문제로 조선과의 관계가 나빠질 것을 우려한 일본의 관백은 울릉도가 조선 영토임을 확인한 서계를 안용복에게 주어 돌려보냈다고 숙종실록에 기록돼 있습니다. 이때에도 분명 일본은 독도를 조선 땅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While repatriating An Yongbok to Joseon, a high-ranking Tsushima official named Tada Yozaemon, who acted as a bridge between Joseon and Japan, took away the document from An Yongbok and sent a notice to the Joseon dynasty saying that Jukdo, or Ulongdo, was Japanese territory and asked Joseon to block its fishermen from visiting it. At the time, Joseon was dominated by the Namin faction, led by the royal consort Jang Hee-bin. To avoid angering the king by repeated faction replacements, the Namin faction tried to protect its current status rather than making a resolute political decision. They came up with a dumbfounding solution to Tada Yozaemon's territorial claim over Ulongdo Island. The faction said that there was no point in fighting with Japan over a piece of land that had been abandoned for 300 years. It ended up sending a letter to Tada Yozaemon saying that although Ulongdo was Korean territory, Takashima belonged to Japan, and that Joseon people would not enter Takashima. But that was not enough for Tada Yozaemon. He asked the government of Joseon to delete stipulations regarding Ulongdo. Just then, the faction in power was replaced yet again in Joseon. Royal consort Jang Hee-bin, who used to hold the position of queen, was deposed and replaced with Queen In-hyun, giving rise to the Soin faction.
When Minister Nam Gu-man of the Soen faction saw the document sent by Tadayo Zaimon, he was outraged and sent a very furious reply. Upon receiving Chosun's reply on the Ulongdo issue, Japan's military government launched a survey of Ulongdo and Dokdo. The Tottori domain reported in the survey that Ulongdo and Dokdo were not its territory. 3 days later, on January 28, 1696, the Japanese military government prohibited navigation in waters off Ulongdo Island. 1696년, 그러니까 17세기 말이죠. 일본 중앙정부 에도마부는 울룬도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울룬도가 조선에 훨씬 가깝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일본 중앙정부의 중심이었던 장군이 그러면 이곳은 조선 땅이다라고 정확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독도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는데 당시 독도를 관리했던 도토리본에서 그 연주가 독도도 그 도토리 본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일본의 어떤 지방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했기 때문에 장군은 독도도 그러면 우리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볼 때 1696년 시점에서 울룬도뿐만이 아니라 독도까지 정확하게 일본 영토 외의 땅이다. 바로 조선 영토다라는 것을 일본 스스로가 인정한 역사가 있습니다. 독도 문제라는 것은 17세기 말에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근남 문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또 한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바로 1905년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했다는 겁니다. 이 어떤 내용일까요? 먼저 일본의 한국 침략이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것은 1904년 2월에 일본은 로이드 전쟁을 도발하면서 중국 요순에 있는 러시아군을 공격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는데 그 군대 중 1개 사단이 한국에 와서 한국을 점령하기 시작한 거죠. 그 이후에 그러한 대단히 혼란스러운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기 시작했던 그 시기에 그 독도도 일본 쪽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However, on October 25, 1900, the Korean Empire already issued Royal Order No. 41, saying that Sokdo, which is a Chinese version of Dokdo, was part of Uldo-gun. The name Dokdo first appeared in Japanese documents in 1904. After the mid-15th century, Dokdo was called Usando, but it was renamed again in 1882 under Emperor Gojong's migration policy. Residents of the Jeolledo province region who relocated to Ulongdo called Dokdo Dolsam, or Rock Island. In Jeolledo dialect, it sounded like Doksom. The name Sokdo, mentioned in the Royal Order No. 41, is the Chinese transcription of the name Dolsam. A long time before that, in 1849, the French ship Liancourt discovered Dokdo and named the island Liancourt Rocks. The Japanese shortened the name to Liankou Island. We now go back to 1905. It was a politically tumultuous period in the history of the Korean Empire. To make things worse, Russia and Japan were engaged in a territorial conflict on the Korean peninsula, pointing to the possibility of a war between the two countries. To stay away from the war, the Korean Empire declared neutrality on January 22, 1904, but Japan ignored that. Eventually, Japan sent its troops to Incheon and on February 10, 1904, started the Russo-Japanese War.
On February 23rd, Japan threatened the Korean Empire using military force and made Korea conclude a protectorate treaty. During that process, Japan also devised strategies to make Dokdo its territory. The Japanese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secretly drafted documents to annex Dokdo. They announced it in papers published by the government of Shimane Prefecture and a local daily. It was a very small announcement that was hard to notice, not only for Koreans and foreigners, but even for the Japanese. 일본은 그 국제법상의 영토의 취득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토를 획득하려는 국가의 의지, 두 번째는 그러한 의지의 공표,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영토를 통제할 수 있는 적절한 권력의 축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는 일본이 지난 1954년 2월 10일자 애교 문서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밝힌 내용입니다. 이후 일본이 독도를 일본 영토에 추가하기 위해서 1905년 1월 28일 강요 회의를 결정하고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라는 조치로 국제법의 요구를 충족시켰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Following Russia's defeat in the Russo-Japanese War, Russia had to give up all of its vested interests in the Korean Empire. 일본의 침략이 심했을 때 고종이 무엇을 했느냐라고 한다면요. 고종은 세 차례 궁궐을 일본에 의해서 점거당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 첫 번째가 1894년 7월 23일 일본 군대의 경복궁 침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갑오 개혁의 신호탄이었던 거고 일본 군대에 의해서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1895년 10월 8일 날 을미사변이라고 우리는 하는데 일본 군대가 경복궁은 또 침입했습니다. 그 사건들을 고종은 다 본 거죠. 마찬가지로 1904년 이후에 일본이 강제로 조약을 체결하면서 경복궁을 일본 군대를 똘똘 에워쌌습니다. 그래서 고종은 그 어쩔 수 없는 강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조약을 이제 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나라를 빼앗기는 거였기 때문에 절대로 고종이 사인 안 하려고 끝까지 버틴 거고 그래서 을사늑약에는 고종의 사인이 없습니다. It wasn't before 1906 that Chosun finally learned about Japan's seizure of Dokdo. Shim Hung-taek, who was serving as the governor of Ulongdo at the time, heard about the annexation of Dokdo by Japan from an inspection team of the Shimane Prefecture that visited Ulongdo. He reported about it to the government. This is the first documented record about Dokdo's seizure by Japan that was sent to the government of Joseon. Shocked by the report, the Joseon government ordered that the situation on Dokdo and the acts of the Japanese be surveyed one more time.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장은 역사 속에서 길을 잃고 맙니다. 1905년 11월 일본이 우리 정부의 외교권을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일제감정기라는 것은 현재는 1910년부터 시작됐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1904년부터가 시작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거의 모르는 사이에 독도는 그 법적으로 일본 영토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 1905년 11월에 울산의약으로 일본은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을 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비밀을 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일본이 울릉도에 와서 독도는 일본 영토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한국은 당시 거기에 항의할 수 있는 어떤 길도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것은 110여 년 전, 그러니까 1905년 6월 일본이 러일 전쟁에 이용하기 위해 오키섬에서 독도를 거쳐 울릉도까지 연결한 해저 케이블의 간략한 설계도입니다. 또 8월에는요, 독도에 망루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이 일을 두고 일본은 또 한 가지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 공사에 대해 조선이 일본에게 즉각 대응하거나 저지하지 않았던 것은 독도가 이미 일본 영토임을 인정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대한제국은 왜 이 같은 대규모 공사에도 일본에 항의하지 않은 걸까요? 일본의 주장처럼 이미 독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인정했기 때문일까요? 이에 대해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1904년 2월에 한일 간에서 제기로 된 한일 위전서라는 것이 있는데 그 제4조에는 러일 전쟁을 위해서 한국은 일본이 요구하는 모든 시설이나 도지를 그 일본에 빌려줘야 한다. 이러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조항으로 일본은 한국 전토, 한국 전체를 제압하기 시작한 거죠. 한국의 침략의 시작이었지만 일본은 러일 전쟁을 그 실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는 한국 정부로서는 독도가 한국 영토라고 하더라도 그 거기에 일본이 그 다 그 시설도 할 그 kon사도 할 수 있고 그 독도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 조약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항의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인정해줬다라는 일본적인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A promise not to invade Korean territory. Could Emperor Gojong protest the construction of an underwater cable and a watchtower after concluding the Protectorate Treaty, which said that all the facilities would be used for fighting the war? He had no other choice but to remain reticent, because he had promised to do so. This is evident from the reaction of the Chosun government to Shim Hung-taek's report, shown the following year in 1906. 자, 이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세 번째 주장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에게는 광복을 의미하는 날이며 일본에게는 패전을 의미하는 날입니다. In 1945, the Allied powers made Japan return all invaded territories to their original countries under the Potsdam Declaration. After succumbing to the Allied powers, Japan was obliged to return all invaded territories except for 4 islands, Hokkaido, Honshu, Shikoku, and Kyushu, as well as islands whose fate was determined by the Allied forces. That included Dokdo.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Allied Powers Instruction Number 677, which was concluded in 1946, said that Jeju-do, Ulleung-do, and Dokdo Islands, located around the Korean peninsula, were excluded from Japan's sovereignty and returned to Korea. On June 22, 1946,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Allied Powers declared Instruction Number 1033, which strictly prohibited Japanese fishermen from approaching Dokdo and waters located 12 nautical miles from the island. It clearly stated that Dokdo was part of the Korean territory. 연합국 최고사령관 당시는 메가도였습니다. 그 메가도가 나머지 연합국 사람들하고 합의를 해서 그 스카핑 677호라는 것은 일본에서 분리되어야 되는 영토에 대해서 각서를 쓴 것이었습니다. 또 말하면 일본에 대한 명령이었던 거죠. 또 연합국 합의였고요. 그 중에서 독도는 일본 영토에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Afterwards,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came along. After losing the war, Japan had to sign a post-war arrangement known as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with the Allied powers. The initial draft had to be drawn by the United States and approved by the Allied powers. Then, after Japan signed it, it had to be approved by the Allied powers again. After the initial draft was complete in March 1947, the content of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was modified several times. The modifications included stipulations on Dokdo. Until early December of 1949, Dokdo was in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without a doubt, under the name Liancourt Rocks. 그 샌프란시스코 조약 초안에서 특히 이 1949년 12월 정도까지의 한국연도 조항에는 독도가 한국연도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름이 독도가 아니라 리앙크락스라는 프랑스 이름이었습니다. 이름이 있다라는 것은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 섬은 다케시마이지 그리고 서양 이름은 리앙크락스이지만 한국 이름은 없다고 그렇게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었고 당시 한국은 특히 그 1950년 이전에는 상당히 국내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오히려 그 독도라는 이름을 거의 몰랐습니다. 연합국 자체가요. 그러한 상황에서 샌프란시스코 조약 한국연도 조항에 독도라는 이름이 아니라 리앙크락스라는 이름이 들어갔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Even though it's a French name, in 5 drafts of the treaty, Dokdo was mentioned as part of Korean territory. However, Japan, which tried to obtain as much territory as possible, lobbied the U.S. several times while the treaty draft was being drawn. When William Sebald from the U.S. State Department visited Japan, the Japanese government used his stay to its advantage as much as it could. Married to a Japanese woman, Sebald had a favorable position toward Japan. He stated to the Allied powers that Dokdo was annexed to the Oki Islands after 1905. Japan promised that it would let the Allied powers establish their radars and meteorological observation stations on Dokdo if they recognized Dokdo as Japanese territory. In December 1949, the 6th draft of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states that Dokdo was part of Japan. But in the ensuing 7th draft, the Allied powers agreed again that Dokdo was part of Korea. In 1950, the Korean War broke out. The Allied powers sent their troops from Japan to the Korean peninsula to fight the war. Dokdo emerged as a strategically important base. During the war, the Korean peninsula was just an inch from becoming communized. Just then, the United States all of a sudden changed its stance on Korean territory and announced that Dokdo was part of Japan. 1950년이 되면 아시다시피 한국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전쟁이 시작되면서 또 그 한국 연도가 한국이 그 완전히 곤산화될 우려까지 있었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는 한국이 곤산화된다고 하면 독도도 곤산화된다. 한국 연도가 되면
그러니까 오히려 일본 영토로 하는 것이 독도는 기지로서 대단히 중요한 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키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일본 영토로 하자. 또 그러한 이야기도 나오기 시작한 거죠. 미국은 독도가 전략상 일본 영토가 되는 게 낫다고 당시 생각을 한 것입니다. But other nations refused to sit and watch the situation. In April 1951, led by the UK, they drew another draft saying that Dokdo belonged to Korea. In March 1951, the Allied powers designated the aerospace above Dokdo as Korea's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Although it's slightly different from the concept of territorial air, it still proves that Dokdo is part of Korean territory, and Japan has never once been opposed to that over the past 6 decades. Negotiations over Dokdo's sovereignty were held 7 times due to the UK's opposition. During that process, Dokdo was excluded from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Japan used this opportunity to claim sovereignty over Dokdo, but the issue of this island was omitted for the sole purpose of granting independence to Japan as soon as possible, and in no way supported its claim.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은 체결해야 되고 시간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래서 이제 독도가 현안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국제적으로 서로 연합국이나 미국 즉 그 대표자들 사이에 독도 문제를 놓고 상당히 그 이견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것은 독도는 더 이상 어느 나라 국가로 포함시키지 말고 그냥 빼고 그 한일 간에 있어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체결하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6차 초안에 한해서 한 번 독도가 이제 일본 영토로 들어간 것이 됐고 그 이후에는 거의 19차 초안까지는 독도는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제 이걸 그 6차 초안을 한 번 그 독도가 일본 영토가 된 것을 빌미로 해서 독도가 일본 영토다 또는 연합국가 미국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정했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어찌 보면 미국과 연합국 측은 1차부터 5차까지는 독도를 한국 영토로 넣었는데 6차 초안 한 번 가지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어불성설이고 역사를 왜곡하는 게 되고 더 나아가서 국제사회의 어떤 그 신뢰를 저버리는 그런 행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After the draft was drawn in June 1951, the Lee Seung-man administration learned that Dokdo's name was omitted from the stipulations on Korean territory. It sent a request to the U.S. State Department via then Korean ambassador to the U.S., Yang Yu-chung. It requested that the treaty confirm the fact that Japan had renounced its territorial rights over the Korean islands of Jeju-do, Gomun-do, Ulleung-do, Dokdo, and Parang-do. In response, U.S. Secretary of State John Dulles asked whether Dokdo and Parang-do belonged to Joseon before its annexation to Japan, and said that there was no problem in including them in the list of islands that should be renounced by Japan. But that was not enough to stop Japan's lobbying. On August 10, 1951, the United States sent a letter saying that it disagreed with Korea's demand regarding Takeshima. It was sent by U.S.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Dean Rusk. Were the so-called Rusk documents legally effective at the time? There was a serious error in the Rusk documents.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was signed by the Allied powers, which consisted of Western superpowers. However, Rusk's documents only represented the opinion of the U.S. State Department and had not been discussed by the Allied powers.
This fact has been confirmed by various documents. (1998년에야) 공개된 이 러스크 서한은 아직까지 독도의 일본 영토서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이용되며 이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주장하는데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종전을 이끈 연합국의 의견과 미국의 국무성 차관보가 보낸 서한, 과연 어떤 것에 무게를 두고 고민해야 할까요? 단언컨대 효력이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러스크 서한이 연합국 대표 11개국으로 구성된 극동위원회에서 검토된 적도 없고, 이것은 미국의 단독 의견이라는 것을 미국 국가문서에도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러스크 서한 그 자체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입장을 한국에 전달한 거지 대중에게 공개한 것도 아니고, 또 그 11개국 극동위원회에서 검토된 적도 없다, 이렇게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극비문서에 붙여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러스크 서한을 통해서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것은 전혀 효력이 없는 그런 국제 정치의 상식에 어긋난 행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 nautical miles from Ulleungdo, Dokdo is close enough to be seen with the naked eye on clear days. The small and peaceful island Dokdo. But in the past, it was the first land to be taken away by Japan. It has been more than 70 years since the end of the Japanese colonial rule, but the territorial dispute over Dokdo continues to this day. 지금까지 확인한 것처럼 지극히 당연하고 상징적이며 역사적 근거가 충분한 이 진실들을 일본은 왜곡하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에게 독도는 자신들의 영토를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한 작은 바위섬이며 어쩌면 12조 원의 가치로 인식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에게 독도는 단순한 경제적 가치가 아닌 침탈의 역사를 상징하는 것이며 잊지 못할 치욕의 역사에서 마지막까지 지켜내고 싶은 자긍심입니다. 독도를 지키는 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자존심을 지키는 일 아닐까요? 독도는 실제 내가 이래 이어서 이래 생활로 이래 하고 있지만 아주 보물이지 내한테는. 왜냐하면 생활 태진을 전부 다 이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다면 이어가 아주 보물이라. 선한 보물이야. 그러고 또 이어가 좋다 나는 구해주고.